20년 동안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혈당이 안 떨어져요? 운동에도 효과가 없어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오늘은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 탑5와 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애노 박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환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가장 놓치고 계신 부분이 바로 혈관 기능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산화질소가 혈관 내피세포에서 인슐린의 전달을 직접적으로 촉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혈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인슐린을 분비해도 약을 먹어도 환자분들이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해도 인슐린이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혈당이 안 떨어지는 것이죠.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는 경락이 막혀서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않는 상태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경락이 막히면 약의 성분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죠. 따라서 혈당 조절과 함께 꼭 혈관 기능 개선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뇨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끊을 수는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있습니다. 제2형 당뇨의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약물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 췌장의 부담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혈당 조절 능력이 회복됩니다. 이때 산화질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화질소가 충분하면 인슐린 전달이 원활해져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이를 본치와 표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치는 근본 치료라는 뜻으로 당뇨가 생기는 근본 원인과 우리 몸의 환경을 치료하는 것이고, 표치는 겉을 치료하는 치료로 혈당 수치를 낮춰서 증상을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낮추는 것은 표치이고 근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은 본치에 해당합니다. 본치를 하면서 표치를 병행하면 약물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년 동안 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당뇨약을 완전히 끊게 되신 환자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뇨약과 혈압약을 함께 먹는데 뭔가 몸이 이상해요. 괜찮은 건가요?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가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질환 모두 혈관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혈압약 중에서도 ACE 억제제와 ARB 계열 약물들은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뇨제나 베타 차단제 같은 약물들은 때로는 혈당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것은 대부분 혈관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손발저림, 어지러움, 피로감 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증상들은 산화질소 부족으로 인한 혈관 기능의 저하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기혈양어 상태로 봅니다. 기와 혈이 모두 부족해서 전신에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죠. 따라서 단순히 약물로만 접근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기혈순환을 개선해서 몸을 함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단 것을 절대 못 먹나요? 과일도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단맛이 느껴지면 기본적으로는 혈당을 높일 수 있어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맛이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블루베리나 키위는 단맛이 있지만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 환자분들도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과일에는 단순 당 성분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면서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해서 산화질소 생성을 돕습니다.
키위의 비타민C는 산화질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이런 과일들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과일을 과실류라고 하여 각각의 성질에 따라 분류합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성질이 서늘하고 갈증을 해소하는 과일들이 좋습니다. 배, 복숭아 등이 대표적인 과일이죠. 물론 당뇨 환자에 따라 혈당을 올리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과일 복용 후 혈당을 올리는지 확인하고 양을 조절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혈당이 들쭉날쭉해요. 아침에는 높고 저녁에는 낮고 정상인가요? 이것도 정말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혈당의 하루 중 변동은 어느 정도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변동폭이 너무 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침 혈당이 높은 것은 새벽 현상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새벽 현상은 새벽 3, 4시경에 성장 호르몬과 코르티졸이 분비되면서 혈당이 올라가는 현상이죠. 이는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지만 당뇨 환자에게서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저녁 혈당이 낮은 것은 하루 종일의 활동과 식사로 인해 인슐린 작용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혈당이 너무 낮은 것도 저혈당록 위험이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동폭을 줄이는 것이에요. 이때도 산화질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화질소가 충분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어 혈당 변동이 안정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기기승강의 문제로 봅니다. 기가 제대로 승강하지 못해서 혈당이 불안정한 것이죠.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으로 기의 승강을 도와야 합니다. 이 5가지 질문들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혈관 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안 떨어지는 것도, 약물 의존도가 높은 것도, 몸이 이상한 것도, 혈당이 불안정한 것도 결국 혈관 기능 저하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열쇠가 산화질소에 있습니다. 산화질소가 충분하면 인슐린 전달이 원활해지고 혈관 기능이 개선되며 전신순환이 좋아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혈당 수치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혈관 건강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질산염이 풍부한 녹색 채소 섭취, 적절한 강도의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모두 산화질소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만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요소들이 서로 도우면서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 5가지와 그에 대한 답변을 알려드렸습니다. 혈당이 안 떨어지는 이유, 약물 의존도, 복합 증상, 식이 제한, 혈당 변동까지 이 모든 것이 결국 혈관 기능과 연결되어 있으며 중요한 것은 혈당 수치에만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전체적인 혈관 건강을 함께 챙기는 것입니다. 산화질소를 통한 혈관 기능 개선이 당뇨 치료에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뇨를 완치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